네,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센트리온 네. 20만 500원요? 20만 500원이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2주, 아. 3주 그 정도? 네,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반기에 괜찮다 해서 네. 샀는데 흐름이 계속 박스권이라서 이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팻말 통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2주 정도 갖고 계셨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매출이 아니라 내년부터 저는 본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좀 내년까지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진펜테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할 경우에 CDMO도 좋지만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생각은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슷합니다. 근데 약가 인하 정책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을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좋고요. 바이오 시밀러도 좋고 CDMO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진펜트라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 다른 품종들이 또 승인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추가 성장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짧은 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는 올해 안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홀딩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두 분께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반도체 STI요. 네. 매수가가 34,500원에 10%. 34,500원에 10%요? 예, 저 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사자마자 계속 밀렸군요, 시청자님. 네. 그럼- 요즘에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를 꼭 매도하고 싶어서 짧게 하고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네, 단기. 예, 다른 1차, 반도체 2차. 쪽으로는 수익을 보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네, 분께 1차, 여쭤보도록 2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TI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이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지금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손절 말고 그냥 홀딩하면 좋을까요? 저는 홀딩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락을 좀 딛고서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왜 홀딩 의견을 드렸냐면은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인프라가 이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전체 매출의 87% 정도를 차지하는 게
CCS 그러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화학물질을 운송 보관하는 장치인데 국내 업체들이 23년도에는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원활하게. 근데 24년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도 같이 이렇게 좀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50% 가까이 이렇게 딱 내려왔다가 지금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저는 적어도 3만 원대 이상까지는 한 번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지금 5거래 연속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을 올라갈까 말까 막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고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해 투심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라고 한다 그러면은 25,000원의 가격을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3만 원 그 이상 가격대까지 좀 끌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로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예, 주셨을까요? 현대제철요. 네. 25,5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25,500원에 50%요? 예, 최근에 예.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예. 들어가셨어요? 예, 예. 특별하게 현대제철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지금 거의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지금 내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샀는데 좀 더 사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사실 현대제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이고 PBR도 보니까 지금 0.18배밖에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부정 들어주셨어요. 그냥 이 비중만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 비중도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국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건설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건설주들 움직이는 게 지금 우크라 재건,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을 것이다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리스크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아파트라던가 이런 걸 많이 지어야 되고 사실 봉영강에 대한 매출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쨌든 위축된 거는 맞거든요. 국내 부동산 건설 시장은 아직은 위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수익성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물론 PBR이 낮고 주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도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불확실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뭔가 보복을 하거나 이러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어쨌든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평가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결국엔 수익성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국제유가도 계속 빠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엔 지금 국제유가가 빠지는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런 수요 둔화로 인해서 사실 국제유가가 빠지는데 그럼 국제유가 빠지게 되면은 제철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같이 피해를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비중 50%인데 이걸 굳이 저는 지금 당장에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업황이 회복되고 이쪽 철강 쪽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굳이 지금 이거를 들고 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들로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리포트 보시면은 일단 목표 주가는 36,000원인데 지금 뭐 여기도 너무나 낮은 PBR은 뭐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수익성 둔화에 대한 국면이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봉연관 부분 실적 둔화 이 부분이 크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판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미중 분쟁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까지 역시나 지금 현대제철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저 PBR, 그러니까 PBR이 너무 낮다라는 점 이거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가 오를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아직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굳이 이걸 끌고 가시기보다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정말 자세하게 상담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좋은 말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다른 종목으로는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7번님께서 제주은행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제주은행을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 진입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왜 제주은행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거래 은행이라서 뭐 제주은행을 이렇게 접근하셨을지 아니면 저가 매력에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우선은 이 중소형 그러니까 좀 작은 금융주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제주은행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근데 그렇지만 다른 금융주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그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은행은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실적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실적을 봤었을 때 23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개선이 돼가고 있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수치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배당 매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대형주에 비해서 배당 매력도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가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의 그 이익을 올리기 위해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에 갔었던 가까운 전고점이었던 15,000원 부분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타겟팅을 잡는다 뭐 이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제주은행 말고 차라리 지금 좀 한 템포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KB금융이나 아니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박스를 이뤄가면서 눌림목이 왔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도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조금 너무 고점에 따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증시가 흔들리거나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었을 때 네. 방어를 해줄 것인가?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조금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현금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주은행보다는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1195번님께서는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2만 4,200원에 38%. 장기 투자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서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참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좀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보고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아, 드는데 네. 뭐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뭐 말씀을 하셔서 나쁘지 않다, 가격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보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매도가가 장기 투자라 하면은 뭐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즘에 리포트들 보면요. 보통 19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증권사 리포트들이.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우리가 업사이드 열어보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이 상황인 것 같고 눌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만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엔비디아 GPU 말고도 구글 TPU에도 HBM은 사용될 것이고 또 애플이 또 AI 칩 만약에 뭐 TPU 말고도 다른 거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HBM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AI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HBM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PU나 GPU를 가지고서 지금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칩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HBM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괜찮은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아까 뭐 변동성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우리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근데 배신한 만약에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이던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이게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우리가 또 유한양행을 예를 들면 렉나자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 많을 텐데 다 상한가 가는 줄 알았겠죠. 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무조건 뭐 이거는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그럼 기간을 정해 두시고 목표 주가라고 하면은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1년을 기간을 두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몇 퍼센트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지를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데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살짝 좀 뭔가 좀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목표 주가 알려주세요. 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19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도 TPU도 결국 HBM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TC본도에 대한 매출이 결국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하반기에 나와 줄 것이냐 이게 주가 하반기에 행방을 가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 그리고 AI가 너무 기대감이 과도했다.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가 AI로 수익을 언제 낼지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처럼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치는 뭐 200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뭐 200만큼 못하고 100 정도만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가격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도 정고점 부근인 19만 원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간은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시청자분의 뭐 예수금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가 좋다,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이수 스페셜티 캠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에 30%. 아, 그때 상한가 들어간 날에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단기로 들어갔는데 이거 아, 이게 네. 얼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천사님은 상한가 들어간 날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이후로 어제랑 오늘 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매수가 이상까지는 근데 다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닷컴 버블 때처럼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버블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날 테지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계속 거침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겨우 회복을 이제 꾸역꾸역 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인텔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크게 밀렸다가 다시 대차게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빠졌으면 다시 대차게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지금 약간 턱걸이 목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집니다. 캐파 증설의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AI라는 이 기대감이 확실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알고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지니까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48,000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는 시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을 온전하게 노리고서 들어왔었을 때 대표님, 그렇게 이수 스페티스가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서 다시 한번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쩐지 매수가랑 뭔가 현재가랑 괴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께 다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사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황화 리튬과 관련해서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이 상한가에서 매수한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때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한양행을 진짜로 예를 들면 이게 세론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가 자체가 지금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5만 원대 부근 위로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오고 있는 게 전기차 화재 관련 포비아에 대한 대안책.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하이니켈 배터리라던가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양극재랑 음극재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뭐 날씨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전기차 화재 나는 이유가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면서 폭발이 나서 그렇게 지금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어쨌든 그 전고체 자체가 양극재와 음극재에 있는 그 전의 액들 막 액들이 만나서 폭발이 안 일어난다는 전제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뭐 개발, 양산, 뭐 시제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리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고 시간이 언제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올해 3월 같은 경우도 인터 배터리 데이 때 그때 SDI 올라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갔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때 8만 원, 81,400원 갔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고 한다면 목표 수익률 딱 정해두시고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채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오히려 빠질 때마다 나눠서 분할 매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사업성은 굉장히 모멘텀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두 분께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574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300원에 15%. 이조호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해주긴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도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네. 연장선입니다.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 때 올라온 거라서 지금 차트 보시면 재건주들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월 말에 고점 찍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재건주랑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고 최근에도 뭐 트럼프 후보가 자기 뭐 이더리움 엄청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자기가 뭐 비트코인의 왕이 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조금은 나왔다는데 지금 7월 말에 올라갔을 때처럼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7월 말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8월 넘어가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빠졌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엮이면서 그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 이슈가 빠지니까 그대로 반납한 거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한 번쯤은 트럼프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근 8,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세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10,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 15%시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를 10,000원까지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올랐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이슈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해 두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0753번님께서 TYM을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는 11,000원의 비중 60%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네, 비중도 그렇고요. 가격도 지금 반토막 이상이라서 솔직히 손절하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쉽사리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거는 굉장히 고민에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우선은 TY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증명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상반기 매출이 4,3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27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한 63%, 51%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는 타격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TYM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시장 침체가 이어져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뭐 국내 시장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데 이 종목의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국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조금은 퀘스천이고요. 근데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계속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는 좀 뜨거웠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은 그 과거의 영광을 좀 돌이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기준 라인을 좀 잡고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에 물량을 다 던지시기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저는 한 5,000원대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올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TYM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